4세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 85% 이상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님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강아지 입에서 구취가 나기 시작하나요? 아직 한 번도 스케일링 한 적이 없으신가요? 강아지들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만큼 강아지도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요. 오늘 강아지 구강관리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솔벳에서 소정의 원고료와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강아지 치주 질환은 가장 흔한 반려동물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4세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 85% 이상이 치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님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 고양이는 사람처럼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충치와 치아의 세균 감염은 사람에선 흔하고 개에서는 매우 드물며 고양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액은 산성이며 사람의 치아에는 열구가 많고 식단은 탄수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타액은 사람보다 알칼리성이며 치아에는 열구가 적고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덜 풍부합니다. 더욱이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은 사람의 구강에서 더 흔하고 개와 고양이에서는 드문 편입니다. 충치의 초기 병변은 에나멜질의 산성 탈회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치석이 잘 쌓이고 그에 따라 치주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주질환은 세균과 그 잔여물들을 포함한 투명한 플라그들이 치아와 잇몸에 형성되면서 시작됩니다.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으면 섭취한 음식물들의 미네랄들이 침착되어 단단한 치석을 형성합니다. 이 치석들이 잇몸과 치주 조직을 자극합니다. 또한 세균들은 잇몸 가장자리와 치석 주위에 생겨납니다. 이 세균들이 치아를 지지하는 구조물들을 점차 용해시키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결국 치아 주변 포켓을 더 깊게 만들고 통증을 유발하며 더 많은 세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은 잇몸이 붉게 부어오르는 것인데 집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양치질을 자주 해주신다면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구취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입냄새죠. 평소와 같이 뽀뽀를 하는데 갑자기 구취가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취가 시작되었다면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안쪽 어금니 쪽이 치석이 자주 쌓이게 되며 치석이 쌓이게 되면 양치질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구강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개껌만 먹여도 되나요? 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개껌이나 다른 물질로만 관리가 된다면 사람도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강 관리를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주기적인 양치질입니다. 칫솔과 치약을 준비해 주시고 양치질을 해주세요. 자세한 양치질 방법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양치질은 일반적으로 2-3일에 한 번 정도 10초에서 20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그 상태일 때 양치질의 물리력을 이용해서 플라그를 걷어주신다면 치석 형성 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루에 한 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치약은 강아지용 치약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칫솔은 강아지용이 아니더라도 미세모가 많은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씹을 수 있는 장난감과 잇몸 관리를 위한 간식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강아지 치아는 가위 교합을 합니다. 따라서 건사료를 급여했을 때 자동으로 치아 사이를 긁어주기 때문에 양치질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개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씹는 장난감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습식을 급여하게 된다면 치아 사이 플라그들을 떨어뜨려 주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양치질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치아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딱딱한 간식은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보통 딱딱한 뼈 간식을 먹다가 가장 중요한 이빨인 제사전구치가 파절되어 내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하면 발치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간식은 급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이미 구강 내에 치석이 많이 쌓인 상태라면 양치질을 하더라도 치석 제거가 힘들고 플라그가 더 쌓이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강 체크를 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치질을 잘 한다면 2-3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치질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강아지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체크 후에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음식을 급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조절을 통해 치주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 영양제로 급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테트라데카놀이라고 하는 점막 흡수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1TDC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스케일링 이후에 구강 관리를 위해서 꼭 처방드리는 제품이고요. 하루 한 번이나 하루 두 번 사용해 주시면 잇몸 염증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주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강 내 세균이 발생하고 치태, 치석을 형성하게 된다면 숙주는 방어를 위해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한다면 이 염증 매개체가 조직을 파괴하고 뼈를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상처에 대한 몸의 첫 반응인데 급성 염증은 잇몸을 붉게 만들고 부종, 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만성 염증은 피해를 지속시키고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거나 1TDC와 같은 점막 흡수제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양이 쪽으로는 현재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급여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성분인 1테트라데카놀 지방산 복합물은 백혈구와의 친화력이 높아 염증 부위에서 대식세포의 활동에 관여하여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염증 작용에 관여하는 아라키돈산 대사 경로에 리폭신, 레졸빈, 프로텍틴과 유사한 기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명한 고양이 학회지인 JFMS에 등재된 연구에 따르면 6주간 1TDC를 급여한 만성 치주질환 환자에서 포켓뎁스를 포함한 다양한 치주질환 지표에 대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구강관리뿐만 아니라 관절,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질리티의 대가인 캐나다 월드 챔피언 어질리티 수잔 그렛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여기서 우승한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1TDC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노령견에서는 구강관리와 함께 관절염 관리로도 함께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처음 2주간은 용량의 2배로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강에 발라주어야 그 효과가 뛰어나며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강 잇몸 쪽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상처 부위 가장 가까운 곳에 발라주어야 신속하게 백혈구 이동을 가져오며 적정하게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합니다. 점막 내 흡수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구강 내에서는 5% 정도만 흡수가 되며 나머지는 유문으로 넘어가면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발라주거나 핥아먹게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1TDC를 급여하는 모습입니다. 통째로 먹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라서 핥아먹게 하시거나 사료에 섞어서 급여하셔도 좋습니다. 잘 안 먹는 경우엔 양치질 하듯이 내용물을 짜서 양쪽 잇몸에 절반씩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스케일링 이후 바로 적용해주고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많이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TDC 30캡슐을 20분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구강관리뿐 아니라 관절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반려동물 구강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